2월 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새로운 검사 시약이 사용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진단검사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후베이 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나타날 때 검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호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일 2월 7일 기준으로 보건소 124개소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검사 인력의 훈련,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검사 시약이 승인되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에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검사 가능한 물량이 늘어났지만 현재로서도 하루 3천여 건의 검사만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하여 1월 31일부터 정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며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 폭리,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가격 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 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매점 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가 확인이 되어서 시정 요구되었으며 앞으로도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해서 2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중국발 항공 등 127편 총 6,4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한 교민들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의료와 방역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교민 2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양성으로 나타난 교민 1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주 중인 교민들은 원칙적으로 1인 1실에 배정되고 상호 간의 접촉이 차단되어서 생활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16번, 18번 환자가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과 시설에 격리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오후에 브리핑할 것입니다. 병원 폐쇄와 격리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1인실로 격리 조치되고 생필품 등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시고 중국 등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특히 의료기관 내의 병문안을 자제하고 의료기관도 최소한의 방문만 허용하여 일정한 시간만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가 최종 마무리 중인 상황이어서요. 조금 배포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그때 더 상세히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질의는 브리핑 이후에 저희 언론대응팀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문자 등으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제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KBS 양예빈입니다. 지자체용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 보면 자택 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 제공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 보건소별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현재 지정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린 자녀나 부양 필요한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지원책이 있는지 또 함께 사는 일가족이 자가격리할 경우 정부 지침대로 격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에서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설을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시도별로 한 개소씩을 갖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개 시도가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나 부양. 어린 자녀? 어린이 지금 가족들이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거기서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분들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두 분 질문 더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광주 21세기 병원에 대해서 병원과 시설 격리 조치를 하셨다는 게 그 자주 나왔던 코호트 격리로 전환이 된 건지 그건 그 광주에서 지금 저희가 21세기 병원에서 지금 환자분들은 거기 계시고 이제 일부는 또 그 소방학교 시설로 옮겼습니다. 근데 코호트는 아닙니다. 코호트는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접촉자분들의 중증도를 감안해서 가벼운 분들은 또 뭐 자가 집으로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그 격리 시설을 갖다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된 경우는 소방학교 시설을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환자분들은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호트는 아닙니다. 세종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력총괄 반장입니다. 아마 그 코호트 격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취해지는 조치이고요. 예컨대 병원의 어떤 그 1인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상이 유사한 사람들을 한 병실에 모아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섞어 놓지는 않고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은 1인실로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병상에 한 병실에 여러 사람들을 증상이 유사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21세기 병원 같은 거는 병원 코호트 격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이제 시설의 격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자가 격리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코호트 병원 격리는 아니다라는 병원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 봉쇄 지역을 저장성 외칭시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입국 제한 지역을 좀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부터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될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다든지 좀 방문해서 이제 검사를 요구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인력이나 뭐 장소 같은 것도 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의 그 외국에서 지금 환자의 발생 양상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검역의 어떤 그 강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의 그 지역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저희가 그 정부 부처 내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을 갖다 확대하는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저희가 거죠? 논의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검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중심으로 가고 거기에 또 의료기관을 좀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 기관이나 이런 것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3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예, 국힘수의 김영규입니다. 오늘부터 사례 정의가 확대되는데 이에 따른 예방 수칙도 조금 해외에 준해서 디테일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홍콩의 경우에는 에어컨, 가습기, 스타, 미스트 등 수분이 많은 에어로졸 기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홍콩이랑 우리나라 생활 환경이 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1339 신고 외에는 별다른 예방 수칙을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방 수칙도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기자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아마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이고 세밀한 예방수칙 제시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시청자입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보건소가 124개라고 하셨는데요. 어제는 그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50여 군데에서 검사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요. 아직 홈페이지 뜨지 않고 발표도 없어서요. 민간에서 몇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중국의 지역 방문자 중에서도 위생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마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하루 검사 물량이 3,000건 이상 혹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3,000건 정도인데 의심 환자가 그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보건소는 124개를 이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100개 정도 이상은 추가로 이제 공개를 할 건데요. 이 의료기관을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이제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000건인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그 진단 검사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 병원의 수치가 정확한 거는 아닌 건 거죠. 보건소는 저희가 124개 공개를 했고 의료기관은 한 100여 개 정도. 50, 지금 현재 50.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수치는 저희가 다른 형태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이희수입니다. 방금 그 얘기하시는 거에 이어서인데 그 의료기관이 오늘부터 그럼 이미 시작이 된 건지 50여 개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한 번에 50여 개가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건지 이런 개념이라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보건소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한 숫자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개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네, 기자님. 네, 뉴스피 이문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는 거죠? 공개가 안 된 거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왔고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수치 형태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KBS 양예빈입니다. 일본 확진자 무더기로 나온 크루즈에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연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들을 국내에 데려올 예정은 없으신지랑요. 그리고 1339 외국인 전화 걸었을 때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원증 관광공사 1330 지원 인력 제외하고 1339 외국인 통역 인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에 중국어 인원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인원 증원이나 안내 멘트에 외국어 추가한다든지, 특히 국내 중국인 많은데 중국어 추가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써서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주로 이제 통계와 관련돼서 네. 저희가 그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처에 사실은 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정부 내에서 한번 조율을 좀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아직까지 저희한테 방역 당국한테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1339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의 위기소통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의된 부분은 저희 2시 브리핑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저 한국일보입니다. 보건소 명단이 어디에 공개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의료기관은 언제 명단을 공개하실지 시점이 또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병원별로 이미 진단 키트가 들어왔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병원이랑 보건소별로 검사 키트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선별진료소 지금 환자 가보면 천막뿐인 곳이 많은데요. 선별진료소에 대한 대기소가 천막 하나뿐이라서 환자들이 이제 계속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 이런 환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더 그런 문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대책 같은 거 준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료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협의 절차를 좀 거쳐서 오후에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당초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기관 내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고,
또 호흡기 증상 환자를 갖다가 사전에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선별 진료소가 다 사실은 이 검체 채취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진료소 중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정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별 진료소를 다 가셔서 무조건 검체 채취를 요구하시면 안 되고 가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홈페이지나 보건소나 119, 1339를 갖다가 한번 걸어서 상담을 하신 다음에 가까운 뭐 보건소, 의료기관을 활용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아예 제가 제 질문을 부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선별 진료소 실제로 가 보면 대기 장소가 천막 하나 설치돼 있고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그 추위에 대기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서로 환자 기침하다 보면 환자가 아닌 사람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어제 뭐 간염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시설을 보강하거나 어떤 조리식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병원별로 검사 키트 얼마나 지원하는지 다시 여쭤봅니다. 병원의 검사 키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거기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약간 좀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경제 김명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우한 입국자 중에 이제 행정이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제 오후에 29명까지 줄었던 것 같은데 추후에 업데이트된 숫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인데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 이제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원 같은 거는 없는데 또 불이하게 많아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궁금합니다. 우한에서 오신 분 중에서 아직 미파학자가 29명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저희가 중수본 회의에서도 이 미파학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소재지 파악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저희 강석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생약국장께서도 오셨습니다. 혹시 마스크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관련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례 정의로 의료기관 현장 판단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게 의사들 판단 미스로 놓치는 거에 대해서 의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좀 의사 판단이 미흡할 경우에 뭐 그런 부정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 환자가 지나가고 폐쇄되면 영업이 추후에 영업에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오히려 잘 적발하는 의사들만 손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어려움 있을 때 감염병 관련 예산을 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례 정의를 확대하면서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이제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더라도 감염증 의심이 되면 이제 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책임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저희들도 믿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기관이 만약에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국절차 관련된 부분인데 입국 제한자가 없었다면 후베이 다녀온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본인을 갖다가 확인할 때 전화번호하고 주소지를 갖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전화번호하고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불일치해서 아예 거부된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베이성에서 다녀오신 분의 경우에는 입국을 할 때 이제 발견이 되면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후베이성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기 본인이 갔다 왔다고 언급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후베이 어디 쪽인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후베이성 입국자는 그 여권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여권 과정에서 원래 외국인은 후베이성을 방문하면 입국 금지가 됩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네, 지금 발언한 분은 고득영 특별입국지원 TF팀 팀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세종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혹시 질문 없으신? 네, 다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국무입니다.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서 코로나 환자 외에도 예방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뭐 어떤 코로나 상들을 담당하는 보건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공공병원이나 군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환자들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이 병원을 코로나를 좀 전담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계속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게 면 마스크로 이게 예방이 가능하면 사실 이런 매점 배석 이런 게 없어도 안 일어나도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면 마스크로 이거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건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뭐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코로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자가 발생하는 거나 아니면 그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는 우리 시각적. 예, 마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 마스크나 일반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요. 그 일반인에 있어서 면 마스크 사용도 충분히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손대신 기자님. 예, 저 한글로 김민호입니다. 그 아까 보건소 명단 간단한 건데 보건소 명단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보건소는 그 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면 검사 의뢰가 가능한 보건소라고 해서 별표 표시가 따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의뢰가 가능한 보건소라는 것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검사 확진 검사 할 수 있는 보건소란 말씀인지.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제로 검체를 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보건소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민간 수탁기관이나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기관, 그걸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확대된 곳 명단을 따로 공개한 건 없나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지금 질문하신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일단 전국 보건소로 124곳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명단은 어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별표 표시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좀 약간 이 보시는데 좀 혼란스러운 모양인데 그건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별표 표시를 하다 보니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 저희 이제 마이크로 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에 올릴 때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올릴 수 있게 저희 내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 아까 전에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곳은 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메르스 당시를 보면은 그 의료계에서는 당시 이제 의료기관 폐쇄 때문에 따른 손실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지금 취재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실 보상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적극적 자발적 신고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손실 발생하면 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손실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실 보상 문제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손실 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에 이제 손실 보상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또 각 사례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보상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공통적인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위원회의 그 심의를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21세기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냐라는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코호트 격리의 개념하고 그 보상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보상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폐쇄를 하거나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코호트 격리가 되었든 코호트 격리가 안 되었든 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호트 격리 병원이 되면 보상 환자 일반적인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종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자님.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입니다. 특별급 절차 통해서 6천 명이 대상자였고 이제 이 중에서 한 명도 제한이 안 됐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검역 당시에 증상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연락과 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전화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국자 중에 특별 입국자 중에 내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입국을 할 때는 우선 검역 절차를 거칩니다. 검역 절차를 거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그 다음 절차로서 특별 입국 절차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그 핸드폰을 갖다가 번호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 번호를 갖다 확인을 하고서 전화를 직접 해봅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문자를 저희가 발송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강과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거 혹시 더 하시는 거? 예. 문자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이 증상이 있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1339로 연락 주시고 또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건강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안내해 옵니다. 그분들은 원래 무증상이고 격리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희가 능동감시 차원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안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내지는 보건소에다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사후에. 네, 기자님. 세종에서 네, 기자님. 네, 그 진단 검사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이거는 사례정의와 마찬가지로 내외국인 모두 지원이 되는 건지랑 그리고 혹시 그 진단 검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단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 검사비는 채취를 하기도 쪽하고 상기도 쪽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요. 각각 8만 원씩 해서 16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 외국인 관계없이 검사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절차는 일단 보건소는 나름 자체적으로 일단 서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향후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되는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당산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두 분 신청하셨는데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김선미 기자인데요.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응시문자만 이제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상관없이 자기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검사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깐만 하나만 더. 아까 외국인 통계는 없다고 특별 입국 절차. 특별에서 후베이성 방문 한 외국인 특별 입국 절차 있었는데 이게 몇 명이신 분이세요? 그건 저희가 그 통계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김윤주 기자입니다. 앞서 기자분들도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오늘부터 이제 민간 의료기관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명단을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보내시는 건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료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오늘 오후에라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공개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복지부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마이크로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입국제와 관련해서 답변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 간의 논의가 없고 중수는 내부에서만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교부 등이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중수본 차원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일 저희가 그런 것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 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검사 이제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궁금한데 이제 오늘부터 의료진의 판단이 있는 분들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과정이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진료 소견서 이런 거 같은 걸 받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보건소는 사실 의뢰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그 의료기관 수준이 뭐 3차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3차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선별 진료소에서 얕은 환자에 대한 여행 방문력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일단 확인을 이제 하고 검사 채취를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서울에서 더 질문 네. CBS 한경찬입니다. 마스크 합동 점검 현황 중에서 뭐 가격 폭리 없이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사기 혐의자를 적발하셨다고 하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기 혐의자 적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 조사에 의해서 그 모바일 메신저를 점검하던 중에
그 외품, 그러니까 제조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뭐 성적서 이런 것들을 위조해서 그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시를 하고 뭐 선금조로 뭐 몇백만 원을 뭐 입금을 받은 뒤에 뭐 종적을 이제 감춘다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이분한테 뭐 한 10여 분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찰에 조사 의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판매하려는 목적인데 사실 물품이 없었는데 네네네. 팔겠다. 네네. 예, 그래서 돈만 편취하고 뭐 이렇게 도망가는 뭐 그런 사례를 적발한 케이스입니다. 네, 혹시 서울에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아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아시아경제 실장님한테 그 후배 방문했다 저기 북한 내국인 그거 궁금한데 저기 여권으로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금 그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성마다 여권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인 아닌가요? 그 특별 검역 조사서라는 곳에 그 후베이성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체크를 하셨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서울에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세종에서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마무리 발언 하실 게 있으실지요? 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그 사례 정의를 또 확대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 검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약간 의심된다 해가지고 다 무조건 이제 의료기관으로 또 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339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상담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